제가 주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안 좋은 주식에 손도 대지 말라 이 말인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그래요. 그러겠다고 우량주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서는 결국 이상한 주식에 손을 대고 손해를 보고 주식 투자 나쁜 거였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주식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주식이 있습니다. 안전한 주식, 그냥 그런 주식, 하면 안 되는 주식. 최소한 하면 안 되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 주식을 해서 손실날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부도나기 직전의 주식.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예정되면 그 기업의 주식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런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이요. 이유는 주가가 저렴하니까 상장 폐지 직전에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싸니까 좀 사면 오를 것 같은데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막상 투자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쳐다봅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운 좋게도 국가에서 살려준 대기업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기업은 휴지 조각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누구에게 팔기도 어렵고 이미 상폐된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값을 주고 살 호구는 없죠. 그냥 마음속에 묻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빚이 많은 기업인데요. 과도한 빚으로 허덕이는 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기업, 아니면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많은 대출 이자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입니다. 사채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자가 이자를 낳고 또 그 이자가 그 이자를 낳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빚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기업도 대출을 무리하게 끌었으면요, 이자가 기업을 잡아먹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서 사라지게 되고 그룹이 해체되고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투자자마다 기준은 다르겠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기업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좋은 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채 비율 한 200%까지는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는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들은 초보자가 투자하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직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 하나, 대기업 하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력 상품이 밀리거나 대기업 수주에서 밀리게 되면은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한 회사가 시스템을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안정한 요소가 경영자라는 얘기죠. 기업이 더 커져도 기업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이 모든 업무를 일일이 확인해야 유지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면 사장이 모든 업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생산 효율이 떨어질 거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경영자 리스크가 충분히 감소하고 나서 기업의 시스템이 자리 잡은 이후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원하는 기업을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동업을 하고 수익을 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미래가 불안정한 기업에 일찍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이 최소 1000억은 넘어야 투자를 고려합니다. 이 1000억이라는 기준이 아무래도 그 기업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주력 제품이 다양하고 판매처가 다양한 기업이어야만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테마주예요. 주식 초보자가 주식을 시작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테마주인데요. 반대로 또 주식을 떠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테마주입니다. 즉, 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반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면은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사람들만의 관심만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기업의 매출, 이익, 자산 따위는 쳐다도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테마가 불었다 이러면 A라는 기업의 마스크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이 1%밖에 안 됐는데도 이 마스크를 판대라는 소문 하나만으로 주가가 5배가 올라갑니다. 또 다시 그런 이유로 주식 초보자들은 5배가 올랐어? 이러면서 허겁지겁 이 주식을 사들입니다. 한 달 만에 5배가 올랐으니까 그 뒤 한 달에도 5배가 또 오르지 않겠냐면서 투자하겠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냄비 같아요.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습니다. 5배가 올랐으면 5분의 1 토막이 날 차례지 5배가 더 올라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요, 이 주가가 합당한 매출과 이익을 내지 못하면요, 결국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가 얼마까지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반대로 언제부터 떨어질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테마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까지 들었으니까 하시면 안 되는데 99년 IT 버블 이야기를 할게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1999년 8월 13일 주가가 1491원이었던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우리 PC통신 하던 시절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만들던 프로그램을 하던 회사였었는데요. IT 버블 시절에 이제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시대가 넘어갑니다. 그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거나 뭐 기업 이름이 닷컴이 들어가면 주가가 그냥 무섭게 올랐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랑 관련만 있으면 주가가 100배 이상 올라도 그냥 가능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런 걸 발표하는 거죠. 인터넷 기반 무료 전화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이 새로운 기술 주가가 2000년 2월 달에 20만 원을 넘었어요. 1491원에서 거의 뭐 6개월 만에 137배가 7배가 올랐는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2조 4,7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2위였어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발표 하나만으로 어떻게 시가총액 2위가 됐어요. 뭐 물론 실적은 어땠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었냐면은 뭐 금호, 롯데, 동아, 코오롱 그룹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이 회사가 더 컸어요. 그럼 이 회사 순이익이 진짜 얼마였었냐? 그때 당시 순이익이 4억이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순이익으로 6천년을 벌어야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왜 투자했을까요? 기업의 실적과 미래 매출을 계산하고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의 미래 가치를 높게 여겨줘서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었고 그때 그 당시 때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냥 급하게 오르니까 나도 빨리 돈 좀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 거예요. 뭐 기업 재무제표 몰라요. 그냥 야 새로운 기술 사 이러니까 산 거예요.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주가는 폭락했겠죠. 왜? 지금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몇 분의 몇으로 폭락했냐면 50분의 1로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은 사람이 980만 원을 잃고 20만 원만 남은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베란다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정말 난리였어 난리. 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정말 심각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이야기가 기업 이름만 바꾸면 지금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이오 주식도 그렇고요. 요새 유행하는 테마주들도 그렇고 기업의 실적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투자. 그리고 손실 보는 과정. 뭐 이런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더라.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5번째는 작전주인데요. 식물 중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식물로 파리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파리를 꼬셔가지고 파리가 입 안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입을 닫아버려요. 예, 이파리를 닫아가지고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주식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 작전주라고 개미를 꼬시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 뉴스로도 꼬시고 차트로도 꼬십니다. 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죠. 이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살살 꼬십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주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조금 주변인들을 데려오죠. 야, 나 요거 했더니 돈 좀 벌었어. 너도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또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또 친구들 데려오죠. 그럼 이때 좋은 뉴스도 하나씩 툭툭 던져줘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쫙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뭐 하냐면 한 날 한시에 보유한 주식을 개미들한테 딱 던지고 팔아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몇 배 넘게 올린 주식을 이제 사들인 개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주식을 비싸게 사줄 개미들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언제? 세력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리 지옥이 아니라 개미 지옥이 됩니다. 서로 도망쳐 나가려고 주식을 헐값에 막 던져요. 근데 하지만 폭락하는 주식을 누가 사주겠어요?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요.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전주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뉴스, 예뻐 보이는 차트, 지인의 추천,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버섯은 독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몸에 좋은 버섯은 색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뉴스의 화려함, 장밋빛 미래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묵묵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세력들은 그런 여러분의 초조함을 노리고 있어요. 여유 있게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좋은 주식 찾는 방법을 배워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